images showing 这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전세에 관한 뉴스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드 리뷰.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황준호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를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은 일본의 동맹국, 대표적으로 미국이 적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동맹국으로서 같이 보복한다는 개념인데요. 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 이 사람은 아베 총리 다음으로 힘이 센 사람인데 미국 외에 동남아 국가들이 공격을 받은 경우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공격을 받아도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요. 중국이 그 동남아 국가들하고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그런 얘기라서 중국을 상당히 자극하는 발언이었습니다. 한반도 분쟁은 빠진 겁니까? 빠지기는 했는데 동맹국이 아닌 동남아 국가들까지 언급한 걸 보면은 한반도 분쟁은 그 미국이 공격받는 상황이 포함되는 거니까 당연히 집단적 자위권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미국에 전했었는데 미국은 뭐 그 걱정을 이해한다 정도의 반응만 보였다고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미국하고 일본은 동등한 군사 파트너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한테 돌려받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미국하고 일본은 동등한 파트너가 되는데 한국은 거기에 하위 파트너가 된다는 점, 이거를 짚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한다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반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전작권 환수 재연기 제한, 이걸 박근혜 정부가 미국한테 했는데 이걸 거둬들이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아라파트 독살설의 증거가 나왔습니까? 아라파트 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이스라엘에다가 땅을 빼앗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영웅인데요. 2004년에 갑자기 사망하면서 독살 의혹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족들이 그 시신의 뼈와 옷 같은 데서 나온 표본을 프랑스, 스위스, 러시아 이 세 나라로 보내서 정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스위스의 과학자들이 아라파트가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에 의해서 사해됐음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발견됐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유해에서 폴로늄이라는 물질이 정상 수치보다 적게는 18배에서 많게는 36배 정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 폴로늄이라는 물질은 인공적으로만 만들 수 있고 또 전 세계에서 1년에 100g밖에 안 나오는 아주 희귀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라파트의 부인은 정치적인 독살이 증명됐다라고 본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는 이스라엘로 지목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은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면서 프랑스의 결과를 기다려보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아직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아마도 앞으로 공작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상이 얼마 전에 3년 반 만에 다시 시작이 됐는데 엄청나게 큰 악재가 등장했습니다. 네. 자, 유럽중앙은행이요. 예.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깜짝 발표를 했군요. 기준금리를 0.5%에서 0.25%로 반토막으로 낮췄습니다. 역대 최저치로 인하한 건데요. 시장의 예상을 뒤엎은 결정이라서 깜짝 인하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난달에 유로 사용국가의 물가 상승률이 0.7%로 최근 4년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했었는데요. 물가가 떨어져서 경기가 침체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떨어뜨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물가 상승률을 2% 정도에서 관리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근접한 수준까지는 오르도록 경기 부양책을 이번에 썼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는 필요하다면 동원할 많은 수단이 있다라는 말로 앞으로 추가적인 부양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네. 자, 스페인에서 그 투를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어요. 투는 스페인의 상징적인 스포츠인데요. 예. 최근에는 동물 보호론자들의 저항, 비판 이것 때문에 점점 설 자리를 잃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의 상원이 국민 60만 명의 청원에 따라서 투를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아직도 1년에 2,000번 정도 투구 경기가 열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 지방 이런 데에서는 그거를 불법으로 정하면서 계속 쇠퇴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국민들 사이에서 갈등을 낳을 수도 있다는 비판을 했는데요. 전통이냐 아니면 동물 학대냐 이런 논란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제 북한에서 깜짝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국정원 요원을 체포했다고요? 국가안전보위부, 그러니까 이건 남쪽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기관인데요. 여기에 대변인이 어제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국정원 첩자를 조사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평양에 침입한 정체불명의 대상을 단속했는데 제3국에서 미립북한 남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자백했다라고 했고요. 또 최근 6년 동안 북한과 인접한 제3국에서 종교의 탈을 쓰고, 이건 북한식 표현입니다. 네. 종교의 탈을 쓰고 반공화국 정탐 모략 작동을 벌였다라고 하면서 우리 경내에서 불순분자들을 규합해서 북쪽 사회와 제도의 안정을 파괴할 목적으로 평양까지 침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국정원이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과거에 남측 국민의 미립북을 발표했을 때는 우리 정부의 반응은 일단 알아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국정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게 첩보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매뉴얼대로 대응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해도 아마 국정원은 마찬가지 태도를 취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일은 물밑에서 조용히 처리해 왔을 텐데 이게 남북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최악의 방식으로 북한도 나오고 남쪽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경제 개선 조치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군요. 일본의 청년 기관지 조선신보가 기사에서 자세히 보도한 내용인데요. 조선신보는 북한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신문이니까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과거에 보면은 추세와 흐름 이런 것들을 읽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저께 북한의 대표적인 공장 평양 기초식품공장의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공장 차원에서는 국가가 정한 이상의 생산을 한 경우에 한해서 상품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게 했고 또 노동자 차원에서는 일을 많이 하면 급여를 올려주면서 생산의 열의가 높아가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경제연구라는 북한의 경제 개간지도 이것하고 똑같은 보도를 했고요. 또 남측의 인터넷 매체 데일리 NK 여기는 북한의 상당히 적대적인 매체인데도 불구하고 임금 체계에 변화가 있다라는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연구를 거쳐서 점점 이런 공장을 늘려갈 거라고 하는데요. 작년부터 일관되게 나타나는 그런 변화의 모습입니다. 예. 요즘 이런 보도가 늘고 있어요? 예, 3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병진 노선, 소위 병진 노선, 그러니까 핵 개발하고 경제 개발을 같이 한다라는 걸 발표했을 때만 해도 전문가들이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한 경제 개발은 불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반년 동안을 돌아보면 경제 개발 쪽에 오히려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통인 박봉주를 내각총리로 다시 기용을 했고요. 또 경제특구가 원래는 4개밖에 안 됐는데 금강산 개성 이런 거 포함해서 다 해서 4개밖에 안 됐는데 그거를 14개로 늘리면서 베트남이나 중국식의 특구 경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국가경제개발총국이라는 기관을 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을 했는데요. 중국의 어떤 경제적 협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군 정치가 아니라 경제를 앞세우는 선경 정치를 한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북한 매체들은 선군 정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선군 정치를 통해서 과거에 이득을 봤던 기득권층 이 사람들을 무마하기 위한 북한 국내용 발언이다라는 분석을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